장구령은 이제 자신이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 자신이 이제 재상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면 이 좀 현명한 자를 후임에 앉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엄정지라는 인물을 내 후임으로 올릴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거를 또 이인보가 정보를 입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엄정지는 부인과 이혼을 했고 이 부인이 왕엄명이라는 사람과 재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왕엄명은 뇌물죄에 걸려서 국문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엄정지가 참 인정이 있었던 사람이었던지 그래도 전처의 남편이 된 사람이다 보니 이 왕엄명을 좀 도와주려고 했던가 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인보가 그러니까 엄정지가 죄인을 구하기 위해 장구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고변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쓴 장구령은 이 재상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고 그 자리는 이인보의 차지가 되지요. 자, 그리고 737년 4월 그러니까 무예비의 사위 양회가 다시 한번 이 3명의 이 현종의 아들들을 모함하게 됩니다. 태자와 두 왕자가 아들이 태자비 설씨의 오빠인 설수와 함께 항상 모여서 뭔가를 꾸미는데 뭔가 불길한 일을 좀 공모하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혹시 정말 나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의심했던 무협이 결국 이 3명을 제거해야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태자 이영과 이요 이거가 또 어느 날 술자리를 가져서 술을 마셨는데 좀 만취한 상태여서 상황 파악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지금 궁 안에 도적이 침입했습니다. 얼른 갑옷을 차려입고 궁을 호위하여 왕을 보호하십시오 라는 말을 전해요. 그러니까 제정신이었으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았을 텐데 술이 취한 상태여서 아버지가 위험하다고 하면서 또 술이 취한 상태로 주섬주섬 막 갑옷을 차려입고 군사를 이끌고 황궁으로 향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어서 무예비는 당현종에게 태자와 두 왕이 모반을 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철갑을 입고 가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당현종이 설마 내 아들들이 그럴 리가 하면서 사람을 보내서 알아봤는데 아니 이 3명의 아들이 군사를 이끌고 정말 황궁으로 향하고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재상 이인보를 불러서 이 내 아들들이 이렇고 이렇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했는데 이인보가 이것은 폐하의 집안일입니다. 신등이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혼자 판단해라 이거죠. 자, 그래서 당현종은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려서 3 아들을 모두 잡아다 일단 죄를 묻고 폐위시키고 서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같이 일을 꾸몄다는 고변을 들은 태자비의 오빠 설수를 사사하게 되죠. 그리고 얼마 후 현종의 3 아들 역시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3 황자를 모함해 죽게 만든 무협이 이제 자신의 원하는 대로 되었어요. 이제 제거를 했으니 자신의 아들 수왕 이모를 이제 황태자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다시 모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3 황자를 죽인 다음 잠자리에 들기만 하면 계속 꿈을 꾸는데 3 황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억울하게 죽게 했으니 너 역시 죽음으로 갚아야 할 것이다 하면서 계속 무협이를 괴롭히는 거예요. 언젠가부터는 꿈이 아니라 생시에도 이들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무협이가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결국 병을 얻어서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무당을 불러서 굿도 하고 법사를 하고 스님 불러서 불사도 하고 또 이 3 황자의 무덤도 다시 단장해주고 또 황자를 직접 죽인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을 다 처형을 해서 배장시켜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무덤 옆에 종자의 무덤을 만들어서 내가 보냈으니까 얘네들한테 일 시켜 하면서 해주는 그런 것도 해주고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들시들 계속 병 들어가서
결국 무예비는 태자를 폐위시킨 지 7개월 만에, 나이도 이제 겨우 38살이었는데 결국 병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야망을 불태우고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았지만 자신은 황후의 자리를 얻지도 못했고 또 아들을 태자의 자리에 올리지도 못한 것이죠. 그리고 죽을 때 너무나 이제 공포스러운 상황을 겪었던지 피골이 상접해서 모습이 굉장히 흉해져서 이 현종조차 놀라 문병을 가지 않았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현종의 아들 이종이 무예비가 돌아가셨으니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황후의 예로 장례를 치러 이 황실 자녀들이 모두 복상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살아서 황후의 지위를 누리긴 했지만 황후였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빈의 예로 무예비의 친생 자녀들만 복상하도록 해라 라고 해서 조용히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태자 자리에 오른 것은 훗날 숙종이 될, 그러니까 왕황후가 양자로 삼았던 아들 이형이 있었죠. 이형이 다시 태자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현종은 그래도 무예비를 굉장히 사랑하긴 했었나 봐요. 그래서 무예비를 잃고 시리에 빠져 있었는데 그런 그를 또 단박에 뒤흔드는 여인이 등장하게 되니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녀가 바로 중국의 4대 미녀 하면 여러분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치머 서시. 자, 기러기가 그녀의 아름다움을 보고 날개 움직이는 것을 잊어 땅으로 떨어졌다는 나간 왕소군. 자, 그녀의 얼굴이 너무나 아름다워 달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렸다는 패월 초선. 그리고 꽃이 부끄러워 그녀의 모습을 보고 꽃이 부끄러워서 잎을 말아 올렸다는 수화 양귀비가 있습니다. 물론 초선은 실존 인물이 아니긴 하죠. 역사에 이름을 올린 만큼 4대 미녀라고 하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텐데요. 이제 그토록 아름다웠다는 그 양귀비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귀비의 본명은 양옥환. 수나라 말 양군 통수를 지낸 양왕의 4대 손인 양현염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이 팔뚝에 옥팔찌를 두르고 있어서 옥환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데 이 옥팔찌 모양의 무슨 문양 같은 게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녀의 가문은 대대로 명문가 중 하나이긴 했지만 이 양옥환이 태어났을 때 가세가 많이 기울기도 했고 또 어린 시절 부모님을 여의게 되면서 하남부의 사조였던 숙부 양현교의 집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낙양에서 어린 그 소녀 시절을 보냈던 것이죠. 양옥환은 어렸을 때부터 정말 그 미모 뿜뿜 너무 아름다워서 이 양현교의 집을 찾는 친척들, 귀인들이 모두 그녀의 아름다움을 칭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춤솜씨가 굉장히 좋은 기생 출신의 하녀가 있었는데 그녀에게 노래와 춤을 배워서 이 보는 이들을 모두 즐겁게 해주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워낙 밝고 외향적이었던 양옥환은 바깥 나들이를 많이 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이 황제 현종이 가장 아끼는 딸인 하미공주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하미공주의 집도 자주 드나드는 사이가 됩니다. 그리고 하미공주가 나 며칠 뒤에 결혼식에 놀러와 이러면서 자신의 혼례식에 초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미공주가 양화와 혼례식을 하는 자리에 양옥환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현종의 아들이며 이 하미공주의 오빠인 수왕 이모왕자를 만난 겁니다. 현종의 수많은 아들 중에 한 명, 그러니까 18번째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하미공주와 수왕 이모는 현종의 사랑을 받고 있는 무예비의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좀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있었고
또 무해비는 당시 태자 이영을 밀어내고 자신의 아들 수왕 이모를 태자로 세우려고 이 재상 이인보 등과 물밑 작업을 한참 하던 중이었어요. 그런 와중 수왕 이모가 이 양옥한을 만난 것인데 예뻐, 너무 예뻐. 그래서 단박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수왕 이모는 먼저 일을 저지르는 그런 성격이 아니어서 일단 하미공주를 통해서 어머니 제가 이런 여인과 혼인을 하려고 하는데 어때요? 라고 물어봅니다. 양옥한이 뭐 아름다운 외모도 있었고 집안도 나쁘지 않았기에 또 무해비와 현종이 수왕의 혼인을 허락하게 돼서 수왕은 735년 12월 이 양옥한을 자신의 비로 삼게 되죠. 와, 이 현종이 너무나 총애하는 무해비의 아들 수왕 이모와 혼인을 하게 됐으니까 양옥한의 앞날은 꽃길이 펼쳐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수왕부에 시집을 간 지 2년 뒤 무해비가 자신이 죽였던 이들의 망령에 시달리다가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나면서 수왕 이모의 든든한 뒷배가 사라졌고 결국 충왕 이형이 태자 자리에 오르게 되죠. 현종은 정말 수많은 궁녀도 있고 후궁들도 있었지만 무해비에 대한 마음만큼은 좀 각별했다고 해요. 그리고 당시 좀 이제 50대가 됐으니까 내가 젊어서는 어땠는데 하면서 자신이 늙어감에 대한 어떤 쓸쓸함, 씁쓸함 이런 걸 느껴서 뭔가 좀 울적한 마음을 많이 가졌던가 봅니다. 그래서 생전에 무해비가 거처했던 궁 앞에 한참 서서 넋을 놓고 있곤 했다고 하네요. 자, 그런 현종을 가까이에서 모시던 내궁 총관 고력사가 현종의 마음을 좀 달래려는 애를 많이 씁니다. 고력사는 총애하는 이 무해비가 사망하고 외로워하는 현종을 위로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미녀를 또 막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이 여인 어떠십니까 하면서 또 현종 앞에 대령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와중 수왕과 6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던 당시 23살의 양옥한, 그녀에게 누군가 찾아오는데 바로 고력사였습니다. 고력사는 왜 양옥한을 찾아온 것일까요? 중하절, 그러니까 음력 3월 삼진날이 되면 이게 이제 봄이 찾아오는 그런 꽃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장안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밖으로 나가서 꽃놀이를 즐기는 그런 날인데 당현종도 옷을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내시들만 데리고 장안성 바깥에 곡성가로 나갔어요. 그리고 이리저리 거닐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앞이 막 빛이 쫙 하고 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하얀 피부에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 저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세상에 있다니 하며 현종은 한눈에 그녀에게 반하게 됩니다. 자,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고력사, 이 현종의 마음을 눈치채고 내간을 시켜서 빨리 저 여인 누군지 얼른 가서 알아보도록 해라 라고 해서 딱 알아봤더니 그 여인이 바로 수왕 이모의 왕비 양옥한이었던 겁니다. 하필이면 현종이 반하니가 며느리라니 고력사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어떠랴 하면서 양옥한을 현종의 술자리에 데려가기 위해 나타난 것이고, 이렇게 양옥한은 현종과 함께 술자리를 하게 되고, 양옥한은 그 술자리에서 현종이 연주하는 가락에 맞춰서 아름다운 춤을 선보였는데,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아름다운데 막 나폴나폴 춤을 추는 양옥한을 본 현종은 그냥 홀딱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당시 50살이 넘었죠, 당현종은. 그런데 이제 20대 초반에 파릇파릇한 이 며느리에게 완전히 반해버렸고, 며느리고 뭐고 그녀를 내 여인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욕망에 불타게 됩니다. 하지만 양옥한은 이미 지아비가 있는 몸이죠. 그런데 아니 시아버지의 여인이 되라니 망설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서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는데, 고력사가 이제 궁녀들을 보내는데 엄청난 보석과 비단 등을 막 보내요. 선물 공세와 구애를 펼친 거죠.
그러면서 양옥한을 계속 유혹을 합니다. 자, 그리고 740년 10월 어느 날 현종이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이 여산에 있는 온천궁으로 행차를 하게 되는데, 둘째 날 현종이 장안에 있는 이 수왕저에 사자를 보내서 양옥한은 여산으로 와서 황제를 모셔라 라는 조서를 보냅니다. 수왕 이모, 이게 무슨 뜻인지 단박에 알아챘죠. 아버지가 내 여자를 뺏으려고 해. 하지만 황제를 거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양옥한은 이는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남편에게 작별을 고한 뒤 여산으로 떠나게 되었고, 그렇게 현종의 여인이 됩니다.